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우리 양대 지수 모두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오후장 전략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부터 확인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간밤 미국은 노동절을 맞아서 휴장을 했는데요. 하루 동안의 부재가 컸던 걸까요?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들도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이 속에서 어떤 전략으로 또 든든하게 세워볼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이었습니다. 유럽 보시면요. 유럽에서는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었지만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러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매크로 지표들의 발표 또한 없었던 가운데 조기 폐장한 나스닥 선물 또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는요. 오늘 아침에 발표된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3.4%, 전달 대비 1%로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중국의 카이신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1.8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경기 부양에도 중국의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국내 지수는 양시장 지속되는 기관의 매도세와 그간 코스피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이던 외국인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폭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포스코 그룹주들을 선두로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로봇과 또 AI 관련주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모 화학과 같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삼성전기가 미국 자동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서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아침에도 또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옵트론텍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에서 대장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해성옵틱스, 그리고 캠시스가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비고가 또 윗골이 길게 달렸지만 두 자리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주인 노후를 대장으로 해서 노후를 상한가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노후를 대장으로 해서 루닛, 크라우드웍스, 삼진, 뷰노와 같은 AI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초전도체 관련 연구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기사가 게재가 되면서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대장은 덕성입니다. 덕성을 대장으로 해서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덕성, 우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로봇 관련주로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대동이 오늘 윗골이 길게 달렸지만 상당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레이저셀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주에서는 우리로가 또 윗골이 달리고 있는 이러한 상승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테마에서는 디젠스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늘장 한 줄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 시장 수급이 다소 꼬여있는 가운데 눈치 보기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 모멘텀도 없고 하락할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섹터별 순환매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섹터별 순환매 장세에서는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 스윙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저점 분할 매수를 하고 또 그래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수익을 반복적으로 챙겨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별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만큼 차곡차곡 방망이 짧게 잡고 수익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섹터가 매력적일까요? 달달한 섹터 보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무인화 공장 도입 소식과 함께 로봇주 AI들이 들썩거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주목해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은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제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 섹터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또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또 로봇 관련주를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로봇 관련 섹터는 서비스 로봇이나 협동 로봇 그리고 물류 로봇과 같은 다양한 세부 섹터로 구분이 되지만 그중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K배터리 3사로 불리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O는 유럽, 북미와 같은 이런 인건비가 높은 권역에 가동하는 공장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배터리 제조 라인 자동화의 속도를 올리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사람이 없는 패키징 라인을 가동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프레시던스는요,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1,300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9% 성장률을 기록해서 또 오는 2032년에는 3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북미 지역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요, 국내에서도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의 스마트 팩토리는요,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 생산 체제를 통해서 전반적인 공정을 자동 제어 중이고요. 또 현대차의 경우를 보신다면 2019년에 현대차 그룹이 개발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 이후에 5년째 불량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요, 스마트 팩토리 도입은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상을 시키고 또 원가 절감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기업의 평균적인 매출도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자동화로 인한 고용 감소를 우려를 했지만 고용은 1.5명이 증가하면서도 산업재해는 5%나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는 아직까지는 대기업 위주로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성과들이 도출이 되고 있죠. 그런 만큼 제조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인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매력적일까요? 바로 MI큐브 솔루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사는 그 제조 현장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지능화하는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제조 지능화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과정의 그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상당히 커지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 회사에서 자체 보유한 AI 플랫폼과 연계를 통해서 생산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산업용 솔루션도 개발을 했습니다. 동사의 경우는 최근 2개년도에는 신규 수주 성장률을 보신다면 연평균 21%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또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수주 잔고 또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 업종별로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도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은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앞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서 시세를 한번 주고 그리고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25,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빠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조정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손절가는 22,000원 하단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최근에 상단은 고점을 돌파한 3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MI큐브 솔루션 미리 선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그 빠른 반등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목표가 33,000원까지 바라보면서 끌고 가도록 할게요. 자, 더욱더 달달해지는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AS 시간인데요. N인육률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교과서 관련주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으로 이 종목 목표가 6,500원 거의 근접해 있는 모습인데요.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교육 플랫폼 기업이고요. 최근에 그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 교육 체제로 전환한다는 이러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대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한 몸에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그 시세가 크게 나오고 난 다음에 크게 조정받지 않고 단기 이평선 지켜주면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종목은 항상 상승을 하면 밀리는 자리가 있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한 번 밀리고 두 번 밀리고 오늘도 그와 비슷한 자리에서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죠. 항상 5,700원, 5,800원 자리에 가면 밀어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최근의 고점을 돌파한다라면 강한 시세를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정두면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이 5,700원, 800원 부근에서 수익을 챙겨가고 그리고 하단에 5,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니 능률 한번 받아봤습니다. 5,700원, 5,800원 이 자리 벗어나지 않을 경우에 다시 한번 그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모니터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또 위원님께서 시장이 주목하기 전에 또 선점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10%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목표가까지 바라봐야 되겠죠. 네, 국내 웹 방화벽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현재 정부의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강화 정책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도 AS를 해드렸습니다.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면서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조정 구간이고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이 장대 양봉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조정의 횡보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10%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닥에서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기 때문에 본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면서 어제 매수하셨더라도 오늘 10% 정도 되는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익 줄 때 일부라도 챙기시고 또 눌러주면 이 하단 7,2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조금 더 길게 가서 나는 목표가까지 수익을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9,0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하셔도 좋다라고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줄 때 일부는 챙겨가고 7,200원 지지라인 체크하면서 또 상방향에서 달려가겠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AS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위원님과 아쉽게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